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수확철을 맞아 농민들이 한창 바쁠 시기인데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일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 짓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 정부와 자치단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고 있지만 중도 이탈이나 불법 체류, 열악한 노동 환경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농촌의 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이제는 농촌 인력의 핵심이 된 외국인 근로자 확보를 위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면 자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포도가지 하나하나 살펴가며 순을 따고 있는 사람들. 한 달 전에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일손 구하기 힘든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작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알은 크지, 사람은 없지. 이게 알이 크면요, 가위가 안 들어가요. 생육이 잘 되라고 사과가지를 묶어주는 이 계절 노동자들도 네팔에서 왔습니다. 필요한 때에 적정 인원을 지역 농협의 요청에 배정받고 있는데 민간 소개업자에게 의존할 때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구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임금 가지고도 장난을 많이 쳐요. 또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는 단가를 많이 올리고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니까 이제 그런 평준화되니까 농가에서는 좀 많이 이익이 되죠. 올해 전북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2,050여 명. 이 가운데 85명은 무주농협과 오수관촌농협에서 직접 월급을 주고 숙식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 노동자입니다. 소농과 고령농은 5달 동안 직접 고용하거나 민간 소개업자들을 통하면 인건비 부담이 컸는데 일손이 꼭 필요할 때 적은 인원도 쓸 수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체험마을 등의 공동 숙소를 제공하고 통역과 순환버스를 운영해 농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일하는 우리 친구들 같이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좋아요. 지역 농협은 농민들의 부담을 대신 지는 만큼 연장 근로나 휴일 근무 수당 기준을 5인 미만 사업장과 같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 급여의 17% 이내에서 공제하게 돼 있는 숙식 비용 현실화, 현재 5달까지인 계절 노동자 체류 기간 연장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19가 걱정입니다. 이분들이 가고 나면은 한 10월 말 11월 달에 필리핀에서 또 한 30명 정도 지금 데려오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인원을 못 데려오면 결국은 저희가 지금 하는 인건비보다 더 주고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아마 상황이 올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농촌 외국인 노동자 수급과 운영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토론자 4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쌀값 문제와 더불어서 농촌의 인력난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심각하죠, 지금. 네. 저희가 어렸을 때 농촌에서 이제 가족 단위로 일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 우리 가족이 일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2명 됐어요. 네, 대가족이었죠. 네. 뭐 그 정도 됐는데 지금은 뭐 거의 소가족 형태, 특히 부모님들만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농촌 현실이니까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봐야죠. 특히 뭐 도시 규모로 봐도 우리 전국 같은 경우에 60년대 인력이 한참 많았을 때는 근 30만에 육박엔 지금 10만 정도 되니까 네. 아마 지역 농촌의 경우에는 거의 도시 기능들이 한 3분의 1 정도 줄었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네. 그만큼 인원이 절대적으로 감소했고 또 다른 편으로는 보면 현재 계시는 분들조차도 고령화로 일하기가 쉽지 않다. 65세 이상 이제 어르신들 지금 분포를 보면 시골에 계시는 분 중에 2분 중에 1분이 65세 이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절대적으로 인력이 줄었고 또 계시는 분조차도 고령화돼서 일손이
쉽지 않아서 지금 이제 그럼 누가 일하냐, 또 구체적으로 일할 시기가 되면 어떻게 일하냐, 네. 뭐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메꾸는 인원들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이렇게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실제 농촌의 농업은 운영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상황에 도래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제도가 한 2017년부터인가요? 그 시기쯤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농가에서 지금 어떻게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도를 채택해서 시행됐는데 처음 시행한 게 고용허가제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이제 장기간 상시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을 외부에서 고용을 시켰는데 이제 거기에는 우리 농촌뿐만이 아니고 일반 산업 제조업까지 분야도. 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영역에 충당했던 인력입니다. 또 거기에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이제 계절 근로자 도입인데 이게 2015년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해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마저도 이제 또 어려운 상황이 네, 돼서 그랬었죠. 우리 이 농촌 농업하시는 우리 농민들, 어민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걸 좀 진보시키기 위해서 아까 우리 무주군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공공형 계절 근로제를 도입했고 또 최근에는 실제 우리 지역 맞춤형 비자 시범 사업도 이제 하겠다고 네.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외국인 근로제를 좀 지역 여건에 맞게끔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농민들의 기대 또 수요에 제대로 맞춰지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